하지만 70세가 지나면 익숙한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하면 변화는 미묘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7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자위라는 익숙한 습관을 유지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때 괜찮았던 행동이 이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저는 민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자위 건강에 무해할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까요? 얼마 전 73세 남성이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장 문제로 보였지만 조사 결과 그는 자위 중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30년 이상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김민준 박사로서 저는 이런 사례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이라고 깊이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젊을 때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때 괜찮았던 습관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실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자위 습관에 대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중 세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앞으로의 콘텐츠에 큰 영감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세 이후 자위에서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4가지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류 자존감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큰 대가를 초래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 상태에서 자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자위를 선택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일상적인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거나 육체 노동을 한 후 혹은 잠을 못 잔 뒤 산책을 하고 나서 일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자위를 선택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회복력이 줄어들고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위 후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또는 호흡 곤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는 자극받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혈압 조절이 흔들리며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위 후 갑자기 일어설 때 심한 어지럼증이나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심장 문제를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남성 환자는 정원 일을 한 후 피로한 상태에서 자위를 하다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큰 건강 문제가 없었지만 탈수와 피로가 자위의 신체적 자극과 결합하여 결정적인 반가소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많은 노년 남성들이 간과하는 현실입니다.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위 후 불편한 증상을 단순히 피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피로나 신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흔들며 정서적 안정감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삶의 질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만 자위나 친밀한 순간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곤하거나 갈증이 심할 때는 먼저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앉아서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안정된 후에만 신체적 접촉이나 자극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활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신중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도하게 자극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신경계와 혈관계에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은 둔해지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이는 자위를 통해 활력을 얻으려는 본래 목표와 모순됩니다. 자위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가장 깊은 연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부끄러움, 서두름 또는 기계적인 반복으로 채워진다면 몸과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충족되지 않는 습관은 활력을 빼앗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수를 피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과 함께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반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자기 돌봄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자신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두운 방보다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음악 또는 기분 좋은 향기가 있는 곳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감정입니다. 자위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마음 없이 서두르면 만족감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배려와 느림으로 접근하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근육이 이완되며 심장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단절된 자위는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한 접근은 삶의 활력을 더하는 매우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노년의 자존감과 활력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반응 속도는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욕실에서 서서 자위를 하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남성들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세면대에 기대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심하게 다칩니다. 또한 침대 가장자리에 불안정하게 앉거나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린 채 오래 있으면 혈류를 방해하고 팔다리 저림이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세로 인한 혈압 변화나 신경 압박이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해 어지럼증, 실신 또는 넘어져 발생하는 골절 및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세로 무릎을 구부린 채 좁은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정맥류나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험을 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고 반복된 실수를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불안정하거나 오래 유지된 자세는 위험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자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욕실보다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조용한 방을 선택하고 기대기 위한 쿠션이나 베개를 준비하며 바닥이나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찾고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자세를 바꾸세요.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환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젊을 때 간과했던 자세가 이제는 건강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약간의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또는 팔다리 저림을 느끼더라도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자극보다 안정, 속도보다 안전, 익숙함보다 새로운 인식을 중시하세요.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는 마음의 연결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지지할 수 있는 쿠션에 기대고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인 자세를 취하세요. 몸의 균형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위는 단순히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 있는 시간이 위험한 자세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위가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과 활력은
손실과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했지만 이제는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낍니다. 한 번은 욕실에서 거의 미끄러졌지만 그 후로는 천천히 누워서 합니다. 훨씬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단 하나의 자세 공간 또는 준비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과 같은 힘과 반응 속도를 가질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된다면 건강과 활력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실수입니다. 이는 몸을 지치게 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노년 남성들 사이에서 흔하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빈번한 자위가 몸의 회복을 무시하며 피로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진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항상 조용합니다. 큰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위 중이나 후에 비정상적인 감각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심코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진다면 습관을 점검하고 검진을 받을 때입니다. 자위 중 자주 느끼는 증상, 지속적인 피로, 소변 잔류감 사정시 통증 또는 발기 기능의 현저한 저하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보내고 치료가 어려워질 때 후회합니다. 따라서 자위 중 작은 변화라도 반복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러한 감각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 내분비계,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몸의 미묘한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몸이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은 완전한 회복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보는 기회입니다. 자위 중 미묘한 이상 징후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향하겠습니다. 다룬 네 가지 실수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몸과 마음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들을 배우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실수들을 바로잡고 몸의 회복력을 재건하며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깊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야 또는 다들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보다 오래 곁에 머물며 조용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감각 변화, 피로 반응 속도 변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 방문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용기입니다. 가벼운 검진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위 자체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속도 감정 안정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신체 신호인식이 조화를 이루면 자위는 건강한 삶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감각 변화, 피로 신호 또는 미묘한 불편함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몸의 신호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몸과 만나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인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실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7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곤하거나 탈수된 상태에서의 자위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몸에 위험한 긴장을 초래합니다. 지친 몸에 자극을 더하는 것은 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조건을 만듭니다. 또한 서두르고 감정이 없는 자위 습관은 신경계를 긴장시키며 잠재적으로 이완되고 안정적인 시간을 불편함, 무력감 또는 신체적 해로로 바꿉니다. 빨리 끝내는 것만이 나이 든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기대거나 욕실 바닥에 서서 하는 불안정한 자세를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습관은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고 균형을 방해하며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독립성과 이동성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과되는 마지막 실수는 신체의 감각과 반응의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를 방치하면 혈액순환, 전립선 기능, 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더 깊은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조용한 경고를 무시해 큰 병을 겪는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낡은 습관 대신 안전과 존중을 선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들의 감동적인 순간도 목격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깊이 감동적입니다. 노화는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더 섬세한 이해와 성숙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존엄한 존재이며 그 여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낡은 습관대로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더 의식적인 삶을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되찾는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시고 아직 확신이 없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 채널의 방향을 크게 힘있게 만듭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